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중입니다. 자, 오늘도 LNF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자, 오늘 뭐 크게 등락폭이 나온 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잘 지켜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흐름이었고,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수급의 이탈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외국인 자금이 오늘도 유입이 과연 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LNF의 코스피 이전 상장이 언제 되는지 확정이 나왔습니다. 그쵸? 이 부분 관련해서도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LNF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까지 10거래일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그래서 1월 말이나 1월 말쯤 그리고 2월 초에는 이주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시가 어제 이렇게 장 마감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월 29일 주가증권시장에 매매 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월 29일 월요일로 일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으로 이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횡보하는 구간을 같이 견디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패시브 수급이 과연 어떻게 들어올지를 우리는 앞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현재 시가총액이 보면 7조 2천억이거든요. 대략적으로 코스피 50 안에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패시브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LNF의 코스피 50 위에 시가총액 상위 50 위에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특례 상장 코스피 150 안으로 특례 편입이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다시 이제 패시브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특례 편입은 3월 달에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코스피 150, 뭐 코스피 100, 그리고 코스피 50 관련해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라고 가볍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오늘은 이제 기관 쪽에서 일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개인과 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일부 출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느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메릴린치 쪽에서는 매도 물량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메릴린치는 꾸준히 매수세를 유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이제 많지는 않지만 대략 8천주 가량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12월 말 작년 말부터 올해 1월 들어서서 이제 대략적으로 한 6만 주 정도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좀 꾸준히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정도로만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현재 가격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 230억 정도 매수세가 유입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이제 60일 기준으로 32만 주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33만 주로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 600억이 넘는 매수세를 넣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릴린치 쪽에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과연 유입이 되는지를 우리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거는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꾸준히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메릴린치의 매수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코스피 이전이 1월 29일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LNF가 이제 그 매달 이제 Q&A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 Q&A에 이 북미 쪽과 그리고 유럽 쪽 얘기가 나오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사실 여태까지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별로 말씀을 드릴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 뭐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공매도 관련 그리고 북미 이슈 관련 그리고 유럽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이전 영상 하나씩 보시면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도 한 번씩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뭐다?
국내 증시다. 이 지수도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냐? 지수가 무너지면은 아무리 단단한 종목이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에 대해서도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2차전지 관련해서 영상 촬영하는 기업들마다 다 이 증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왜 그러냐? 그만큼 현재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큰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고, 왜 부각을 못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모든 영상에 이 증시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중복된 얘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알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강조하는 데는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증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이 홍해 관련해서 이슈랑 그리고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준 이사의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이 중화권 증시 급락으로 인해서 어떤 게 생겼다? 패닉셀링 장세가 출현이 되면서 조정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당분간 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와 그리고 금리 상승 등의 매크로상의 부담 요소가 상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이제 연초 고점 대비 8.9%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6.4% 하락한 상황인데, 이 통상적으로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을 해야지만 이 조정 장세로 인식을 하고 있는 만큼 아직은 이 추세 붕괴 우려를 키우는 이 조정 장에는 진입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코스피가 이 지난 1월 3일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구간 동안 이 반등 한번 제대로 못하고 단기간 몇 포인트가 깨졌죠? 2500포인트가 이탈이 됐습니다. 2500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로 하여금 공포심리가 자극이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제 연말부터 순매수세를 이어왔고, 그리고 국내 증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어디다? 바로 외국인이죠. 이 외국인이 최근에 이제 이거래일 동안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얼마를 팔았어요, 여러분들? 1조 원을 순매도를 진행을 했다는 점도 그 불안을 가중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부분들이 겹치면서 최근 이 패닉셀링 장세를 유발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결국 이 패닉셀링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는 뭐다? 이 하락 조정 원인을 제공하는 4가지의 이슈가 해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가지가 어떤 이슈냐? 우선 첫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연말 있습니다. 연말. 야, 연말이 무엇이냐? 연말 랠리의 과도한 인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뭐죠? 이 LNF도 굉장히 벌벌 떨었던 바로 4분기 어닝 쇼크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다? 연준이다. 이 연준 정책에 대한 이 불확실성. 이렇게 4가지 요소가 해소가 돼야지만 우리는 증시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살펴보면은 이 중에 이 연말 랠리 같은 경우는 이미 해소가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실적, 이 4분기 어닝 쇼크도 이 밸류에이션 조정을 통해서 현재 소화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울게요. 자, 그리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지정학적 리스크도 15일부터 17일까지 한미일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이 도발을 한 것이다. 그래서 단기적인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건 뭐다? 바로 이 연준 정책 불확실성 해소 여부가 관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패닉셀 이후에 굉장히 자주 출현하는 이 저가 매수세 유입과 그리고 주식시장 특성을 좀 고려를 한다면은 단기적인 이 기술적 반등은 우리가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은 이 아무래도 올해 말에 예정이 되어 있는, 뭐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미국의 대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공화당의 첫 번째 대선 후보 경선인 이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50%가 넘는 50%가 넘는 득표율로 정말 압도적인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아, 진짜 이 트럼프 이 양반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로. 일단은 지지율이 정말 높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바이든은 이제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이 트럼프의 재선이 꿈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이 트럼프가 IRA에 대해서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계적 이 에너지에 대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반감을 계속해서 표현해 왔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IRA를 폐기할 계획이다라는 얘기도 돌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 기업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악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다가 투자한 자금도 있고 공장도 증설을 해놨는데 IRA를 폐기를 한다? 그거는 조금 가장 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올해 지켜봐야 될 이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LNF 수급적인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을 함께 말씀을 드렸고, 국내 증시도 한번 해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수급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LNF는 앞으로 계속해서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여기까지만 해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